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전북 도가 도내 산업 구조를 개편해 탄탄한 지역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미래 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첫 번째 과제로 산업 구조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4일 미래형 상용차 글로벌 전진 기지와 선도 사업으로 진행 중인 인프라 구축 상용차 부품 주행 시험장을 방문해 자동차 산업의 체질 개선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군산시 옥구읍에 들어설 상용차 부품 주행 시험장은 내구성 평가 등을 위한 8개 시험로와 엔지니어링 센터 등이 함께 구축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8개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을 원하는 거주시설, 재가장애인의 맞춤형 자립지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자립전환 TF팀을 설치하고 자립생활주택 설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취업, 창업 원스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일자리 센터가 광주 지역에서는 5번째로 광주여자대학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일자리센터는 지난 15일 본관에서 개소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일자리센터는 대학 내 취업, 창업 지원 기능을 연계, 통합해 청년들의 개인별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취업,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주여대 대학 일자리센터는 5년 동안 연간 2억 원씩 10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됩니다. 이로써 광주 지역에는 2015년 전남대를 비롯해 조선대, 호남대 등에 이어 5번째 대학 일자리센터가 운영됩니다. 대구광역시가 달서구 와룡시장 주변의 주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와룡공원 지하공영 주차장을 완공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는 도심진의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총 사업비 46억 원으로 와룡시장과 인접한 와룡공원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2,62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9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주차장 상부에는 공원시설을 새롭게 단장해 시민들을 위한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강원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15일 도청에서 강원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과 기업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향후 서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 남원시장 선거는 이환주 현 시장을 비롯해 강동원 민주평화당 예비후보, 박용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 3파전으로 치러질 텐데요. 각 후보들의 공약이 뜨겁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장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이환주 현 시장에게 강동원 민주당 예비후보, 박용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어렵게 당내 경선을 통과한 이환주 시장이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 무소속 박용섭 후보 도전을 따돌리고 삼선 고지에 오르느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세의 지역적 특성을 입은 이 시장이 다소 앞서가는 형국이지만 평화당 강동원 후보와 무소속 박용섭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 않아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최종 승자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세의 분석입니다. 특히 강동원 후보와 박용섭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일화 성사 여부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환주 예비후보는 지난 6년간 뿌려놓은 씨앗이 결실의 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민선 7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의과대학을 우리가 남원에 유치가 결정이 됐는데 잘 자리 잡고 개교가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남원 지역의 산업 구조가 취약하고 좋은 기업이 없는데 현재 일반 산업용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겠습니다. 또 우리 남원이 관광도시가 명실상부하게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제 좋은 프로그램 또 관광을 많이 올 수 있는 이벤트 스토리를 많이 발굴해서 즐기고 또 그리고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노력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원의 좋은 농산물인 춘향애인이라는 그런 브랜드 파워를 높여서 우리 농산물이 잘 팔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시민들이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함께하는 복지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구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동원 예비후보도 남원 시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출마했다며 남원의 위기를 살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석 예비후보는 국립유전자 시험장 부지 48만 평 수목원 조성, 다국적 음식관광 타운 조성, 연고 귀농을 통한 인구 10만 명 회복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위기의 군산 경제를 살리려는 군산시장 예비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시의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장 예비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서에 이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라는 굵직한 경제 현안이 잇따라 겹치면서 군산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산 GM자동차 공장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부활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부 대기업 의존도의 취약한 군산 경제산업 구조를 다원함으로써 군산 경제의 근본을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지역화폐와 골목상권 지원을 통해 외부 대형 자본에 흔들리지 않는 군산의 자립경제 구조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의 가장 시급한 부분이 경제라면 경제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제가 사업을 한 15년 동안 해본 사람인데 자본금도 마이너스였었고 매출액도 몇 억밖에 안 된 회사를 8년 만에 자본금을 16억으로 만들고 자산은 약 65억까지 불려놨고 매출액은 350억까지 불려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경제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금 현 군산 시황에는 군산 실정에는 맞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이도 제가 좀 젊은 편이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 열심히 뛰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침체된 군산 경기를, 군산 경제를, 군산 살림을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출마의 변이고 제 생각입니다. 군산시의회에서 16년간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시의장을 하면서 군산시 전반을 두루두루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대기업에서 13년을 근무하면서 기업의 특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군산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산은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차세대 에너지원 R&D 센터를 구축해서 이제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서 모든 시민들이 미래를 다시 예측하고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군산을 찾아오는 군산을 만들고 미래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청사진을 내비칠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바른미래당을 나와 민주평화당의 새 둥지를 튼 박종서 예비후보도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으며 4년 전 문동신 현재 시장에게 9포인트 차이로 시장직을 내줬던 서동석 무소속 예비후보가 재도전에 나섭니다. 조남종 무소속 예비후보와 윤정환 한반도 미래연합 예비후보도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에 소외된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창원 컨벤션센터의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4일 창원 컨벤션센터에 개소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총 사업비 3억 5천만 원이 투입됐고요. 경남 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센터는 채무조정 방향 제시와 서민들의 금융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사회적, 경제적 재기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기도 군포시는 승승장구 청년 인턴 사업 하반기 참여자 24명을 지난 15일부터 모집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 청년 인턴 사업은 관내 구직활동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간접적인 직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하반기는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0세에서 33세 청년으로 청년 인턴이 근무할 관내 11개 중소기업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해 사이버 고창 군민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 활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사이버 군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건데요. 문화, 관광, 경제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귀농귀촌을 유도해 고창군의 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됩니다. 사이버 고창 군민이 되면 가맹점 할인, 고창군 관내문화 관광시설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이동도우미콜 승합차 운행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리프트가 장착된 승합차로 이동도우미 차량을 운행하는데요. 운행 차량은 총 2대이며 1에서 3급 중증장애인 대상 사전 예약제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앞으로는 행정,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시도 공동체 담당 공무원 등 공동체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 공동체 실무 강의, 활성화 우수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첫 순서로는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가 지역 공동체와 풀뿌리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